동아시아 국제전쟁과 고대 국가의 재편.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에 이르는 역사 전개를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신라 통일의 역사적 의의 및 한계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왕은 신라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태종무열왕과 같은 묘호를 지닌 당나라의 대표적 황제였던 당나라 태종의 모습입니다. 태종무열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김춘추입니다. 당시 김춘추는 신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당태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동아시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묘호가 동일하듯이 김춘추 역시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에서 3대 황제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당시 동아시아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5세기 전반부터 589년 수의 중국 통일 이전까지 200년 가까이 전개된 분열의 시대를 네모라고 한다. 정답은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럼 2차식 동아시아 국제전쟁과 고대 국가의 재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이 분열되었던 남북조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의 분열과 통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589년 중국 왕조를 통일한 수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먼저 고구려는 598년 영량왕이 요서를 공격하면서 수문제가 이를 계기로 고구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뒤이어 수양제가 3차에 걸쳐서 침입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살수대첩이 이 시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은 살수, 즉 현재 청천강에서 수나라 별동대 30만을 맞아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수나라의 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곧 대운하 건설과 막대한 토목사업과 더불어 수나라가 멸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통일왕조였던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를 이어 중국 왕조의 중심이 된 당나라 역시도 고구려를 복속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당나라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정벌하고 당나라의 동북 방향에 남아있는 고구려도 하나의 천하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당나라가 주변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는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642년 영계소문의 쿠데타입니다. 영계소문은 당시
친당 노선의 세력들이 계획했던 자신을 살해할 음모를 미리 알고 고구려의 왕과 귀족들 대다수를 숙청하게 됩니다. 이런 연계 소문이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빌미로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이라고 하면 당나라 황제가 직접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당태종은 645년 전쟁에서 당시의 철옹성이라고 생각되었던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백암성으로 진출하였는데요. 백암성 성주는 이때 바로 항복하고 맙니다. 남아있는 성이 그 다음 성이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안시성을 공략하였습니다마는 안시성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이어서 당태종은 철군하게 됩니다. 이런 645년 안시성에서의 고구려의 성공적 방어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는 그런 노선을 일정 부분 변경하게 만들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지속된 당의 공격에 그걸 맞아 방어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수와 당의 수십 년간의 이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이은 고구려 귀족 세력의 분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고구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당나라의 1차, 2차, 3차 침입의 노선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과 고구려의 1대1의 싸움이라고보다는 그 전쟁에는 신라 또는 북방민족까지 같이 동원되는 그런 동아시아 전체가 동원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은 고구려를 침략하는 것을 실패하고 김춘추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7세기 백제가 자전신라 공격을 하였고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부를 당했고요. 이후 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김춘추가 당태종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라와 당이 연합 노선을 구축함으로써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적 제휴 움직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선이 고구려 백제 외라고 하는 노선과 당과 신라의 노선이 대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가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660년 멸망하게 됨으로써 고구려가 더 이상 백제와 같은 연합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660년 신라와 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지만 이후 부흥군이 조직되어 백제 부흥을 깨했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당나라의 분산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65년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영계서문의 아들들의 내분이 발생합니다. 667년에 당과 신라 연합군이 고구려 공격을 개시하게 되고요. 668년 남생을 비롯한 많은 고구려의 세력들이 당나라에 항복하고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향도가 되어서 이후 평양성까지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강자였던 고구려가 당시 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 멸망 직후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지도상에 보이는 복신, 도침, 흑치상지와 같은 부흥운동군이 있었고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옹립하고 주류성에서 저항을 벌였고요.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거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흥군도 지도층의 내분이 있었고요. 외의 구원군과 백제가 연합한 군대와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벌인 백강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군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이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면서 백제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역시 고현무, 건모잠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고구려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고구려 역시도 건모잠이 후에 안성을 옹립하여 부흥운동을 계속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안성이 신라에 항복하고 신라가 안성을 금마저에 안치시켜서 보독국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부흥군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요. 이후 당나라로 갔던 보정왕이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도모했지만 이 역시 실패함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신라와 당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가 가지도록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당은 처음에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백제, 고구려, 신라마저도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와 당의 연합이 서로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따라서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드러나는 순간 신라는 그것을 간파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투가 675년에 있었던 매소성 전투, 그리고 676년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 두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당나라가 전쟁에서 패퇴하고 신라가 평양 이남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의 정책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당은 안동도부와 운진도부를 이전해서 한반도에서 기미 지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라 역시 당과는 더 이상 전쟁을 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는 당과 신라가
비교적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7세기 전쟁을 통해서 신라는 삼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의 통일은 고구려 남부 일부만 차지하는 영역적 한계를 가져왔고요. 비록 민족사적 관점이지만 당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린 통일이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관계에서 외세든 국가의 이익이 되면 어느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사적 관점이 꼭 올바르다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라 삼국통일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라 삼국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와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가 합쳐지는 하나의 민족 문화가 형성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차시에서는 삼국항쟁, 중국통일 왕조의 개입을 살펴보았고 수당의 침공 과정과 고구려의 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신라당의 연합국의 결성과 백제 고구려의 멸망을 학습하였으며 그리고 백제 고구려의 멸망 이후 이어진 신라와 당의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해 학습하였습니다.